돈을 벌고 싶니? 네. 부자가 되고 싶니? 네. 또 안 팔렸어? 이거 이래가지고 프로그램비나 나오겠어? 스마트 스토어만 노리시는 겁니까? 파워자가 모르니? 18,500원 판매가 23,600원. 이대로만 가면 되겠군.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얘들아, 잡아. 마주를 넣을 때 소비자가 살지 말지 고민하지 마. $120만원짜리가 2개 팔렸다고? 좋았어. 이대로 가자. 잔치기 차차. 불 좀 켜줄래? 내 매출 좀 보게. 41차 25만 개, 매출 1,600만원, 중간 순이익 대략 30% 잡고 480만원. 날만큼 땄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지. 다음 단계요? 그럼 이제 올리는 거 끝이에요? 무슨 소리? 조회수 안 나오는 건 지우고 킥하고 다시 또 업로드. 그래, 계속 하는 거야. 오줌 묻었다 이거. 야, 우리 이 프로젝트 하지 말자. 어? 학플러들 아주 무서운 놈들이야. 플로가 어떤 놈들인데? 천하의 CF 새끼? 이거 뭐 올리기만 하고 뭐 이래갖고 구독자 늘겠어요? 예? 뭐 잘 나가는 것 좀 뭐 힌트도 주고 좀 뭐 보여주고 그래야지. 비싸게 팔린 제품 탑3. 어이, 그렇게 무거운 거 팔면 배송비나 나오겠어? CBM은 가로 세로 높이, CBM당 65,000원. 그래서 배송비 25만원, 마진 100만원. 이게 바로 대량이지. 240만원짜리 반품 나오면 네가 책임질겨? 아니, 반품이 무서우면 죽으시든가. 반품이 무서우면 구매 대행 하지 말아야지 뭐 이거. 여러분,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구매 대행으로 60일 동안 1,000만원 벌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이제 40일이 지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갑자기 소과장이 이런 뜬금없는 프로젝트를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계기는 이제 막 구매 대행을 접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나는 너무 늦지 않았나?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고 포기하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물론 제품 연계부터 똑같이 시작해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과 어느 정도 해온 저의 경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매출 올라가는 속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다른 이유는 자꾸 구매 대행 끝물인데 약 판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약 파는 게 뭔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약을 파는 게 아니라 약을 빨고 찍고 있죠. 그리고 구매 대행도 방식이 되게 많아요. 지금처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구매 대행하는 방식도 있고, 수동으로 제품을 번역하고, 그리고 마케팅에서 빵 터트리는 방법도 있는데, 두 가지 방법 중에 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을 택했냐? 그거는 마케팅에서 제품을 터트리는 건 실력 차이가 존재해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매출 차이가 극명한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건 실력 차이가 존재하지만 누구나 매출을 낼 수 있는 게 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나도 프로그램을 한번 이용해 볼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중에 알려진 프로그램들,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써본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프로그램들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도 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용자와 개발자의 중간 입장에서 리뷰를 해드릴 거라 프로그램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놔서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량 프로그램과 반자동 프로그램 두 파트로 나눠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량 프로그램은 더드림 소프트의 디스크랩, 그리고 안영신 소장님의 헤라클레스, 그리고 반자동은 구대초님의 A헬퍼, 옹꿈사의 투플렉스, 그리고 셀러픽, 위닝셀러 순으로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량 프로그램인데요. 자, 디스크랩과 헤라클레스예요. 근데 제가 두 개를 다 써본 입장에서 디스크랩이 먼저 나오고 헤라클레스가 뒤에 나왔어요. 헤라클레스를 써보고 이거 디스크랩과 정말 유사하다, 거의 한 90%는 유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치비를 보면 디스크랩은 300만원, 그리고 헤라클레스는 250만원, 프로그램 사용 비용은 디스크랩은 월 25만원, 네이버만, 그리고 헤라클레스는 똑같아요. 월 25만원, 근데 여기는 쿠팡만, 그리고 네이버를 추가하려면 10만원을 추가해서 월 35만원 비용을 내야 돼요. 그리고 번역비, 대량은 번역비가 중요해요. 많이 올려야 되잖아요. 많이 수집하고. 그럼 그 제품들의 옵션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럼 번역비가 되게 많이 나와요. 번역비가 얼마인지도 중요한데, 그래서 번역비를 보면 디스크랩은 100만자당 2만원, 헤라클레스는 100만자당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100만자당 2만원이니까 제품 개수로 환산이 안 될 텐데, 그 디스크랩 같은 경우 10,000개 올리면 7만원 정도 번역비가 발생해요. 네, 평균 카테고리마다 다 다르겠죠. 네, 근데 평균 7만원이 발생하고, 자, 이제 수집 방식이에요. 수집 방식. 수집 방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디스크랩이랑 헤라클레스랑 되게 유사하다고. 그래서 수집 방식이 똑같아요. 크롬을 원격 제어해서 수집하는 방식인데, 브라우저가 띄워지고 거기에서 정보들을 크롤링 해오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제 디스크랩이랑 헤라클레스랑 투플렉스도 다 같은 방식을 쓰는데, 이 방식이 좋은 점은 안정성이 뛰어나요. 근데 단점은 수집 속도가 느립니다. 수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타오바오의 API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그걸 크롤링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트를.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걔네들도 그런 크롤링 해오는 걸 막아요. 트래픽이 커지니까. 그래서 되게 빠르게 수집을 해오면 그걸 인지하고 컷을 하는데, 천천히 수집 속도를 느리게 하면 그래도 인증이 많이 안 뜨거든요. 로봇 인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수집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량 프로그램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반자동은 어떻게 보면 좀 쉬워요. 참고로 저는 대량과 반자동이 다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디스크랩이 좀 차이점이 있어요. 헤라클레스는 한 서버에서 수집을 하나를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방식은 수집 속도가 느려요. 그러면 한 서버에서 그냥 한 개의 계정으로만 수집하면 되게 느려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디스크랩은 수집기라고 해가지고 수집기를 4개에서 8개까지 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헤라클레스 하나 수집하는 게 곱하기 4개가 생기고 곱하기 8개가 생긴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집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차별점이 있고, 업로드 방식은 똑같아요. 쿠팡 API 방식으로 하고, 네이버는 엑셀 일괄 등록을 합니다. 네이버도 API 등록을 하려면 네이버에 API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네이버에서 대량 등록은 API를 안 준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엑셀 일괄 등록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가 근데 엑셀 일괄 등록 방식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니까 반자동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장단점을 한번 또 비교를 해보자면, 장점은 디스크랩은 추가 비용을 내야 하지만 수집기를 사용해서 단시간에 대량 수집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서버를 따로 이용하기 때문에 수집 걸어놓고 그 시간에 내가 할 거를 다 하고 있고 그 수집된 거를 나중에 올릴 수 있는 거, 이게 엄청나게 장점이에요, 대량에서는. 그리고 헤라클레스는 아무래도 디스크랩에 취약한 UI를 보완해서 나왔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성이 더 높아요.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중요한 건 디스크랩보다 커스터마이징이 조금 더 잘 돼요. 옵션을 변경한다거나 대량이라도 어느 정도는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잘 돼 있습니다.
자, 단점은 둘 다 똑같아요. 디스크랩은 옵션 수집이 최고가밖에 안 돼요. 옵션들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최고가의 옵션밖에 수집이 안 된다. 헤라클레스는 이게 진짜 엄청나게 좀 큰 단점인데 옵션 많은 건 수집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타오바오 한 페이지를 긁으면 한 5개만 수집이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총평을 이야기하자면 대량으로 할 거면 대량의 목적에 맞게, 대량은 첫 번째가 많이 수집해서 많이 올리자예요. 커스터마이징은 2순위예요.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많이 못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량, 대량의 목적은 많이 안정적으로 수집하고 많이 올리자인데, 그거에 부합하는 건 디스크랩 쪽이에요. 이건 정말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본 이번엔 반자동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AL4 투플렉스 셀러픽 위닝 셀러 순으로 순서를 지정했는데 그냥 나온 순서대로 한 거예요. 네. 이 반자동은 설치 방식도 한번 넣어봤어요. 설치 방식은 웹형이 있고 내 컴퓨터에 설치하는 설치형이 있는데, AL4는 설치형, 투플렉스도 설치형, 셀러픽은 웹용, 위닝셀러는 웹용. 개인적으로 저는 설치형보다 웹용이 좋아요. 내 컴퓨터에 뭐가 설치되는 건 전 싫어요. 네, 그리고 가격은 AL4 월 25만원, 투플렉스 월 25만원, 뭐 이벤트가 이런 거 말고 그냥 공식 가격입니다. 그리고 셀러픽은 아직까지 무료, 위닝셀러는 월 19만원이에요. 근데 많은 업체에서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벤트 가격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수집할 수 있는 사이트는 AL4는 타오바오, 티몰, 알리익스프레스, 그리고 투플렉스는 타오바오, 티몰, 그리고 셀러픽은 1688 타오바오가 돼요. 네, 여긴 티몰도 포함이죠. 위닝셀러는 타오바오, 티몰,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인데 미국 아마존, 일본 아마존, 그리고 1688은 정액제로 수집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닝셀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이트는 많죠. 근데 뭐 중국만 하시겠다 하면은 타오바오, 티몰, 알리익스프레스만 긁어와도 매출 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반자동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무료로. 이제 A헬퍼와 셀러픽은 이번 연도까지 무료로 하고 내년부터는 뭐 유료 정책을 내센다고 하니까 무료로 업로드할 수 있는 곳이 A헬퍼, 셀러픽, 위닝셀러예요. 그 중에서 셀러픽은 이번 연도까지만 무료고 내년부터는 유료 정책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무료예요. 그 A헬퍼는 스마트 스토어만 무료로 업로드를 해주고, 위닝셀러는 처음에는 쿠팡 무료였다가 조건부 홍보를 해주면 11번가까지 무료로 열어줍니다. 자, 셀러픽은 이번 연도까지는 5대 마켓에 다 열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료로 사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에 업로드하고 싶은 분은 A헬퍼, 그리고 쿠팡에 무료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위닝셀러를 쓰시면 되는 거죠. 무료로. 무제한이에요, 업로드가. 자, 그리고 유료로 되는 업로드몰은 다 비슷해요. AL4 투플렉스, 셀러픽, 위닝셀러 다 스스, 옥션, 지마켓, 11번가, 쿠팡 이렇게 들어가고, 셀러픽이 이제 위메프, 티몬까지 된다는 거. 네, 이 정도만 차이가 있고, 그리고 유료로 사용했을 때 업로드 개수가 AL4는 무제한이고 투플렉스는 1000개, 그리고 또 1000개를 추가하려면 15만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 되고, 셀러픽은 무제한, 위닝셀러도 무제한이에요. 근데 그럼 투플렉스가 1000개밖에 안 되니까 아이 뭐야, 가격도 25만원이고 1000개밖에 안 되면 왜 써?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비교를 보면 재고 및 옵션 연동이 돼요. 이 다른 쪽은 재고 및 옵션 연동이 안 되는데 투플렉스는 되기 때문에 개수 제한이 있는 거예요. 옵션 연동을 시킨다는 건 프로그램 측면에서 봐서 API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타오바오랑. 그래서 그냥 크롤링을 다시 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준다는 건데, 그러면 이 서버를 움직이는 비용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무제한으로 해놓고 무제한 연동을 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서버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면 개인마다 추가 서버를 개설해서 10,000개든 20,000개든 이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들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따로 서버를 추가 비용으로 만들어내면 약 한 서버당 20,000개 정도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업로드 개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업로드 방식이 새로운 게 하나가 생깁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업로드를 할 때 소켓 방식이라는 게 생겨요. 여기 보시면 A 헬퍼가 소켓 방식이고, 셀러픽이 소켓 방식, 그리고 위닝 셀러가 소켓 방식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투플렉스는 올 API고, 그럼 이 소켓 방식이라는 건 뭐냐? 이게 왜 좋냐?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네이버는 최적화를 해야지 노출이 잘 되잖아요. 이 최적화를 한다는 건 그 네이버에 업로드 할 때 최대한 넣을 수 있는 정보들을 다 넣는다는 건데, 네이버에 올릴 때 API랑 엑셀 일괄 등록을 하면 태그를 넣는 란이 없어요. 그럼 태그가 없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태그도 최적화하기 위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소켓 방식은 사람이 올리는 것처럼 매크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태그를 넣고 업로드를 하게 해요. 그러면 당연히 더 최적화해서 좋은 점수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를 업로드할 땐 일괄이나 API보다 소켓 방식을 선호하고 그런 걸 적용시켜 놓은 거예요. 이런 것도 알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UI 관련, 유저 인터페이스 관련 해가지고 제가 별점을 한번 매겨봤어요.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A 헬퍼는 별 2개. 이게 아무래도 초창기에 만들었다 보니까 이게 UI는 크게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투플렉스는 5개. 이거는 진짜 인정합니다. 제가 많이 베끼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셀러픽도 4개. 그리고 위닝셀러는 5개. 네, 이거예요. 위닝셀러도 UI가 되게 편해요. 자, 그리고 반자동은 대량과 달리 하나하나를 조금 예쁘게 꾸며서 올리고 구매 전환율을 높이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커스터마이징이 잘 돼야 돼요. 옵션 가격이라든가 옵션의 이미지, 그 하나하나가 커스터마이징이 잘 돼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커스터마이징 별점을 붙여놨습니다. A 헬퍼 같은 경우는 커스터마이징이 한 별 3개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들만 비교해 봤을 때는. 그리고 투플렉스는 별 4개. 네, 커스터마이징이 여기 프로그램 중에는 제일 뛰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셀러픽은 별 2개. 그리고 위닝셀러는 별 3개 정도의 커스터마이징 능력.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은 투플렉스가 제일 좋은 것 같다. 이것도 제 생각이고요. 이렇게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각각 프로그램마다 이제 총평을 해보자면, A1폰은 이 프로그램들 중에 가장 초창기에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경험치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안정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구대초님이 좋아요. 사람이 되게 좋아요. 예, 운영하시는 분이 사람이 좋다. 뭐 그렇다고 뭐 다른 분들도 다 좋으신 분인데 우선 되게 좋다. 그리고 무료로 네이버가 열려 있다. 이게 엄청난 장점이죠. 그리고 투플렉스의 최고 장점은 커스터마이징 능력, 그리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장바구니에 넣는 방식이, 이게 엄청나게 시간을 절약해줘요.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 제품들을 막 여러 개 올려놨는데 주문이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타오바오 들어가서 그 많은 옵션 중에 이거 맞는지 틀린지 옵션을 클릭해서 사야 되는데, 투플렉스는 그냥 팔린 옵션을 장바구니에 넣어주니까 너무 편한 거죠, 시간이. 자, 이게 장점이고, 셀러픽은 커스터마이징 능력은 조금 떨어져도 이게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거 물건을 사면 배송 신청서를 안 써도 돼요. 이 셀러픽이 원래 그 배대지거든요. 배대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오고 난 뒷단은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이것도 시간을 되게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반면에 이제 투플렉스는 주문이 들어오고 장바구니까지 넣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배송 신청서 쓰고 업로드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2개를 합치면은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다. 마지막으로 위닝셀러는 정말 이 이전 거에 좋은 점을 많이 벤치마킹을 한 것 같아서 UI, 유저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되게 깔끔하고 편해요. 그리고 수집해올 수 있는 곳도 많고 개발자분 능력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예전에 저한테도 한번 연락을 주셨었는데, 여기의 장점은 월정액이 싸잖아요. 다른 데 비해서 뭐 모자랄 건 없는데 월정액이 싸다. 그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커스터마이징 되는 거는 조금 더 개발을 하면은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위닝셀러 인기 꽤 많죠. 예. 자, 여기까지
되게 길게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봤어요. 물론 제 기준에서 한 리뷰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